오늘은 경찰 조사가 있는 날입니다. 9시 30분에 약속이 잡혀 있어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요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든데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커피를 탔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정말 커피를 좋아했는데 노브랜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루에 한 잔도 안 마시는 날이 많아요. 왜냐면 커피가 정말 맛이 없거든요. 커피를 끊고 싶은 분들에게는 노브랜드 커피를 추천합니다. 이걸 마시면 이 작은 한 잔도 끝까지 마시기가 어렵거든요. 커피 한 모금을 하고 씻고 나왔습니다. 저도 한 번쯤은 다른 분들처럼 Get Ready With Me 같은 거를 찍고 싶어서 처음으로 아침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영상 초반부터 얼빡이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침에 샤워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경찰서를 간다고 오늘은 목욕 재개까지 시원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이랑 크게 다를 건 없고 저도 스킨부터 바릅니다. 제가 쓰는 제품은 미론이라는 제품이에요. 닥토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스킨은 닦아내지 않고 얼굴에 그냥 툭툭 눌러서 흡수시키듯이 발라줍니다. 흡수가 빠른 편이라 성격이 급해서 세럼을 빨리 바르고 싶어하는 저한테는 잘 맞아요. 같은 브랜드의 앰플을 한 번 더 올려줍니다. 이혼 소송을 4년째 하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47이더라고요. 소송이랑 투병으로 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피부 관리는커녕 세수도 안 하고 자는 날이 많을 정도로 오랫동안 피부를 방치했었어요. 그래도 2달 사이에 피부 상태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성분을 보면서 골라 쓰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피부결이 많이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 저는 제품은 총 3가지만 쓰고 마지막으로 크림으로 마무리하면 끝이에요. 이 크림은 쫀득하고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편이라 개인적으로 손이 제일 자주 갑니다. 아껴 쓰느라 아주 조금만 발라도 피부가 금방 쫀득해져요. 그리고 바세린을 한번 덮어주는 편이에요. 바세린을 쓴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바세린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목이랑 주름이 잘 생기는 부분 위주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얼굴선이 더 이상 무너지지 말라고 얼굴 라인에도 살짝 발라줍니다. 대신 이건 진짜 피부 타입을 많이 타는 편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뾰루지가 잘 나는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고요. 저처럼 건조하고 트러블이 잘 안 나는 피부에만 어울린다라는 느낌입니다. 선크림은 다이소에서 산 제품을 바르고 있어요. 톤업 기능이 있다고 해서 샀는데 저는 피부 화장을 따로 안 하는 대신에 이걸로 대충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이스는 여기까지 하고 화장은 안 해도 눈썹은 꼭 그려줍니다. 머리는 그냥 빠르게 말리고 나갈 생각이에요. 머리를 풀고 나가려면 정성스럽게 드라이를 해서 쫙쫙 펴줘야 되는데 경찰서 가는데 거기까지 할 여유는 없어서 오늘은 비니로 붕 뜬 머리를 가려주기로 했습니다. 생기를 살리려고 볼터치만 살짝 얹고 마지막에 립스틱 대충 발라주면 경찰 조사 룩이 완성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혐의는 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협박죄라고 합니다. 수사관이 제일 먼저 물어본 건 이거였어요. 영상 2분 몇 초에서 상간년이 있고 자기가 일하는 학교 바로 옆에 오피스텔을 얻어놓고 자기보다 20살 어린 상간년이랑 들락날락거렸다. 제가 이런 말을 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말을 한 게 맞냐? 라고 조사관이 물었고 그러면 실제로 상간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오피스텔에 드나든 게 사실인지부터 확인하더라고요. 속으로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또 상간년 이야기야? 걔들은 왜 이렇게 상간년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물고 늘어지면서 고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간년이 있었다는 얘기부터 상간소송에서 내가 승소했다는 것, 그리고 오피스텔에 들락날락거린 증거 자료까지 다 제출해서 인정받았다는 것까지 그대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상간소송 판결문, 제 유튜브 영상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문, 이 2가지를 또 제출하면서 수없이 반복했던 짓을 다시 반복하는 시간 낭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들이 고소한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경찰이 상간년이 있었던 게 정말 맞냐 라고 여러 번 되물었고 저는 상간년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모욕을 묶어서 고소를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영상에 몇 번 몇 초까지 찍고 들어와서는 상간년이 원고에게 돈을 지속적으로 보냈다라고 말한 부분이고 이것도 역시 명예훼손이고 모욕이고 개인정보 위반이라고 합니다. 제가 했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보통은 상식적으로 20살 어린 상간년이 남자에게 용돈을 받아 쓰는 그림이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놈의 새끼는 거꾸로 그 상간년에게 9번 정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운 돈을 입금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 조사관들이 다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네? 뭐라고요? 한번 멈칫을 하면서 다시 확인을 해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20살 어린 상간년이 매번 늑다리 남자를 돈을 주고 만나야 하는 구조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암튼 그 부분이 너무 이상하다고 제가 고소당한 그 영상에서도 그대로 얘기를 했고 이번 조사에서도 또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새끼는 여자 삥 뜯어먹는 습관은 아직까지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기함하게 만드는 혐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조사를 받고 고소한 내용들을 다 영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고소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누구에게 이득이 될지, 이런 하찮은 고소가 공권력 낭비를 얼마나 하게 하는지, 결국 본인이 얼마나 유치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말을 가지고 협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도대체 어디가 협박인지 마지막 부분의 혐의 내용을 듣고 정말 기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메랑처럼 돌아간다는 말이 엄청나게 무서웠나 봐요. 게다가 더 웃긴 건 조사 영상에 나오는 수사관의 개인정보를 알렸다는 이유로 이 부분도 같이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 어디에도 수사관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이름도, 얼굴도, 부서도 그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이렇게 근거 없는 걸 억지로 끼워 넣어서 사건이 접수되고 조사가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기가 막힐 뿐이었어요. 20분이 넘는 영상에서 개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부분은 결국 상간년에 관련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영상 속 어디에도 상간년이 누구인지, 상간년에게 용돈을 받아 쓴 늑다리 남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사람들이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단 한 줄도 없는데 개들은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고소를 하고 있고 저는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상간년의 존재를 또 꺼내 들고 나와서 나를 고소하는 이 짓은 결국 내가 다시 유튜브에서 상간년 이야기를 만들게 되는 계기를 계속 던져준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그 뒤로도 내가 이야기했던 고소사건들은 대부분 상간년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자신이 상간행위를 한 사실은 싹 숨긴 채 나는 피해자이고 저 여자가 날 비방했다는 프레임만으로 계속 절 고소해온 거죠. 애초부터 전제는 거꾸로 서 있으니까 결과는 뻔했습니다. 그 고소들 전부 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원고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최근에 나를 상대로 넣은 고소 2건을 A회사 가처분 재판에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원고가 쓴 답변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개월 동안 유튜브에 원고의 실명, 직업, 근무지, 사적 대화, 금융정보 등을 반복적으로 공개하고 모욕, 비방, 협박성 영상을 150여 개 게재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였다. 피고는 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여러 형사수사를 앞두고 있으며 채무자는 원고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이다. 이런 사정으로 원고는 재판 출석이 심리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태이고 이 점을 재판부에 전화로 고지하였으며 서면으로 대체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따라서 신문기일은 제출 서면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란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저는 저 여자의 유튜브 때문에 너무 큰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형사사건 피해자로 힘들어서 재판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은 법정에 비추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본인이 가처분 재판에 출석하기 싫어서 사람들 앞에 서기 싫은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저를 고소하고 그걸 포장지처럼 둘러서 심각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간행위를 한 가해자인데 법원 앞에서는 멘탈이 나간 불쌍한 피해자가 되어 있고 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고소에 끌어다 쓰는 거죠. 이렇게 또 하루를 곧 통째로 갈아 넣어 고소를 방어하고 나면 결국에는 집에 와서 할 수 있는 거는 맛있는 거를 먹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들로 일상을 버티는 것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침에 경찰조사 나가기 전부터 준비한 현실적 겟레디 위듬이랑 제가 지난 2달 동안 실제로 써보면서 피부가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을 느꼈던 미론의 제품 공구 소식을 같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소송이랑 투병을 같이 겪으면서 화장품은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바르던 시기가 더 길었고, 언젠가부터는 어차피 매일 바르는 거라면 성분이랑 사용감은 내가 보고 고르자라는 생각으로 미론 제품을 골랐고요. 요즘 핫한 연어 PDRN 성분 크림이랑 정제수 대신 유산균 베이스로 만든 앰플과 토너를 2달 정도 쓰다 보니까 거칠었던 피부결이랑 건조함이 많이 정리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번 공구를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가격과 혜택은 오늘 토요일부터 12월 3일 수요일 낮 12시까지 진행되는 공구 기간에만 적용되는 조건이고요. 정가 대비 대략 15%에서 많게는 30% 정도까지 할인되는 가격입니다. 공구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정상 판매가로 돌아갈 예정이라 이미 쓰고 계셨거나 한번 써보고 싶은 분들은 이번 공구 기간에 맞춰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는 미론과 함께하는 공구가 포함되어 있고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공구 조건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둘게요. 관심 있는 분들만 천천히 확인 부탁드립니다.